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완득이 뮤지컬 대본 본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뒷부분 이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6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간 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완득이가 어머니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제 우리 어제 살펴봤었고요. 여기 담임 선생님의 부탁을 받은 체육관 관장이 완득이에게 킥복싱을 권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랑은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는 완득이가 킥복싱 어떻게 시작하게 됐었죠? 교회에 있는 외국인에 의해서 제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뮤지컬은 또 영화랑 약간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8장 모란시장 국밥집, 여기 이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완득이가 킥복싱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해,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해, 안 한대요. 모든 걸 다 속에 담아두고서는 앓고만 있대요.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 아세요? 라는 이 부분은 사실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완득이의 상태예요. 근데 이런 완득이의 상태를 뭘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완득이가 지금 싫어도 싫다는 말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별로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완득이가 킥복싱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데, 결국 그래도 완득이는 킥복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완득이가 체육관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라는 제목의 완득이가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 지금 얘기했는데 뮤지컬 대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뭘로 전달한다? 노래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심리가 드러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완득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 이제 이러면서, 완득이가 굉장히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어떤 원망, 분노, 이런 걸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 보세요. 누가 뭐라든 누가 욕하든 나 반드시 이긴다. 킥복싱이든 내 인생이든 이기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당당히 거기에 맞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지금 왜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런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상을 향한 분노, 그 다음에 환경에 맞서겠다는 의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역시 계속 이어서 이기고 말 거야,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라고 계속 다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또 등장을 했네요. 자, 여기 며칠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어머니가 완득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대회를 나가려면 잘 먹어야지요. 고기 좀 구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완득이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난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완득이가 저한테 존댓말 좀 쓰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뭘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뮤지컬 대본에서는 노래가 중간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뮤지컬 대본에서 노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뭘 일단 보여준다라는 거? 그렇지. 인물의 심리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죠. 또 있나요? 또 이 심리를 조금 강조해서 보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작품 전체의 분위기 이런 걸 또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뮤지컬 대본에서는 이 노래가 또 많이 나오고 노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해요? 신발 가게로 장소가 전환이 되네요. 그래서 완득이가 이제 어머니에게 신발을 사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여기 가게 주인이 저쪽 사람 같은데 뭐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관심을 보이는 거지.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넘어가 보시면 계속 그런데 무슨 사이냐니까 라고 하면서 완득이하고 어머니의 관계를 자꾸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 상황을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어떤 장면이었어? 가만 보니 저쪽 사람 같은데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이런 어떤 가게 주인의 대사라든지, 그리고 그런데 무슨 사이냐니까 라고 하면서 완득이하고 어머니의 관계를 자꾸 물어보죠.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라는 것은 아직은 주변에 이제 이런 다문화 가정이 많이 없다라는 거, 또 어느 정도 약간 저 집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식의 좀 편견,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저쪽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완득이는 이제 어머니에게 분홍색 구두를 사드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색을 좀 고려해서 구두를 고르는 걸로 봐서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죠.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어머니가 턱을 파르르 떨지만 애써 참는다 라고 이제 연기를 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연기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굉장히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또 이렇게 자기를 배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또 구두를 이렇게 사주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이나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엄마 향기라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여기 어머니와 완득이가 또 이제 대사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완득이의 환한 미소에 어머니도 활짝 웃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완득이하고 어머니의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득이하고 어머니의 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완득이가 어머니에게 분홍색 구두를 선물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갔네요. 11장은
실내 체육관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상대 선수에게 정신없이 맞기 시작하는 완득이의 시야가 흐려진다 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경기에 좀 결과가 어떤 거야? 상대 선수에게 완득이가 좀 밀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똥주 선생님도 와서 응원을 하고 있고요. 관장이 링 중앙으로 수건을 던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링 중앙으로 수건을 던지려는 게 시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시합을 포기하겠다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왜 그 유나가 관장님하고 완득이 막 경기할 때 맞고 쓰러지니까 이렇게 흰 수건 링 안으로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관장님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완득이가 여기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득이가 이렇게 관장의 손에서 수건을 빼앗아 땀을 닦고는 멀리 내던진다라는 거 이제 여기도 역시 연기로 보여줘야 되겠지? 이제 이런 연기를 하면서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완득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갈비뼈를 박살내도 상관없고 날 KO로 이기든 판정으로 이기든 상관없어. 극적인 역전승 따위를 바라는 게 아니야. 여기 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버틸 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완득이의 지금 목적은 뭐야? 시합에서 꼭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야?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완득이의 이런 경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치? 경기를 해 나가는 것이 멋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괜찮아 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완득이가 이제 완전히 쓰러졌나 봐요. 여기 관장님이 완득아 정신 차려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심판의 카운트가 모두 끝나고 쓰러진 완득이 이랬으니까 이제 완득이가 경기에서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완득이의 눈앞은 흐려지지만 완득이가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잖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완득이가 하는 이제 노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뮤지컬의 이 노래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자, 나약한 나를 때려 눕힌 속 시원한 KO. 나약한 나를 때려 눕혔어. 그럼 이제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극복했다는 얘기죠. 짜증만 가득했던 내 작은 세상.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항상 불만이 가득했던 거야, 완득이는. 근데 쓰러져 보니 알겠어, 소중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원망만 가득했지만 이렇게 깨달음을 지금 얻은 이야기를 완득이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완득이의 어떤 심리 고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널 지켜본 모두 널 믿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완득이의 어떤 아픔. 완득이는 지금까지 성장 과정에서 계속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위로하고 널 믿고 있어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노래 괜찮아라는 노래에 드러난 심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완득이는 어떤 심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맞서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부분 보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꼈죠.
그리고 이렇게 완득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는 뭘 했어요? 완득이를 위로하고 응원했다. 이런 심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봤더니 햇살 1g이라는 또 노래가 이번에는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완득이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 햇살이 돼본다. 나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이제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나 햇살이 돼본다라는 것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완득이가 희망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다는 것은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렇지? 당당하게 자유로워진 그런 완득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거. 그리고 엄마 이렇게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 이제 완전히 어머니에게 마음을 연 거지.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왠지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완득이도 엄마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완득이의 엄마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머니. 엄마 입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들여 준 거잖아. 그치? 오랜 시간 자신을 떠나 있었던 엄마인데 엄마를 받아들여 줬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을 받아들여준 완득이에 대한 고마움 혹은 감격 이런 것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응원을 하죠. 넌 지금 달려 날아올라 햇살이 된다. 그리고 여기 다른 인물들도 다 완득이를 이제 응원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햇살 1g이라는 노래에서도 인물들의 어떤 심리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완득이는 뭘 느낀다는 거지? 아까 여기서 우리 찾아본 것처럼 이렇게 햇살이 돼본다, 날아올라 이런 걸로 봐서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당당함, 자유로움을 느낌. 그리고 나머지 전체 인물들은 뭐 하고 있어? 완득이의 꿈을 응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뮤지컬 대본 같은 경우는 매 제시된 노래마다 각 인물들의 이런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인가요? 결국 완득이는 자유롭게 또 합창 모든 인물들이 하늘을 날아올라 내 꿈을 세상에 외쳐본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암전 이제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득이가 자신의 어떤 첫 킥복싱 경기에서는 어떻게 한 거지? 졌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이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극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완득이가 처음에는 방황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황하던 완득이가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성장하는 거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방황하던 완득이의 아픔,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픔과 성장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뭐야?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라고 한다고? 주제죠, 주제. 그래서 우리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장애인, 또 청소년의 방황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다양한 사회 모습을 담아냈고요. 또 이제 완득이처럼 꿈을 찾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장하는
이런 청소년의 모습을 조금 유쾌하게, 우리 영화도 굉장히 여러 번 웃으면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좀 유쾌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좀 그려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완득이 뮤지컬 본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완득이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완득이 뮤지컬과 관련해서 이제 원작하고는 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보면서 또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